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내려놓았던 오세훈 후보였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던 오늘 오전 기자회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목이 메이고 눈시리 붉어졌던 오세훈 후보인데요. 이제부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세훈 후보의 승리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못했어요. 사실 선거라는 게 참 이 의외성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선거가 참 재밌고 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민주당 10년 서울시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촉발점이 된 분입니다. 결국 원죄가 있다는 것이죠. 즉 본인의 지금 무상급식과 인한 사태로 인해서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한 그런 결정적인 어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총선 때는 고민정 의원한테 결국 선거에서 패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 안철수 후보가 입당하면 본인은 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결국 등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참 선거라는 게 이게 보면 운도 따르는 것 같고 전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하자마자 LH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죠. 예. 자,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장점이라는 게 본인이 좀 중도지향적인 전략들을 썼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나경원 후보와의 경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했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의외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 선거 구도 자체가 인물론보다는 결국 정권 심판론으로 가다 보니까 누구라도 일단 정권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1야당이 더 힘이 실리겠다라고 해서 사실 안철수 후보의 인물론보다는 오세훈 후보의 진영론, 즉 제1야당의 후보론이 먹혀 들어갔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네. 참 그렇기 때문에 선거라는 게 참 예측할 수도 없고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참 그런 상황에서 아마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본인도 오늘 감회에 젖었던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 본인이 절치부심했던 것이 결국 이 결론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아직 본선은 남았습니다. 아직 당선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가슴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를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하겠다. 여기 보면 거의 당선한 듯한 그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좋아하는 오세훈 후보의 모습도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근데 배종찬 소장님, 네. 이게 공직선거법상 이 누가 정확히 어떻게 이겼는지 안철수 후보를 얼마만큼 차이로 꺾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는데 뭐 통상적으로는 오차범위 내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안철수 후보가 승복할 만한 어느 정도 격차는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단일화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는 오적 안경 이 신조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적합도 오적, 근데 안경은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 조사. 그렇게 봐서 오늘 조사가 공개될 때 상당히 박빙이고 경쟁력 조사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우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치는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관계자의 전언에 따라서 내부의 선거 준비와 관련된 인사들은 아마 내용을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경쟁력 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약 2%포인트 정도 앞섰고 예. 적합도 조사에서는 한 4에서 5%포인트 더 앞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 조사 전에는 이 삽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 문구를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경쟁력 조사냐, 적합도 조사냐.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 문구에 대한 이 기준보다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오세훈 후보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전원을 통해서 알려진 거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관계자의 전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오세훈 후보가 이 정도로 안철수 후보를 꺾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이 야당이 경선을 시작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의 본선 진출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반전을 거듭했던 그 고비들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출마하지 않고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지은 죄를 갚아라 하는 격려와 함께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말씀만 다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우선 100%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용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왜 반전, 극적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근데 장혜식 평론가님, 이 단일화 여정도 여정이지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조건부 출마도 오세훈 후보가 애초에 그런 말까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건부 출마 기자회견이 있고 난 다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오세훈 후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뒤따랐고요. 이후 출마해서는 소위 V 논란이라고 해서 문서 뒤에 우리가 버전이라고 쓰는 이 V를 BIP, 결국 대통령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해프닝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웃음의 소재로서 오세훈 후보의 판단 착오가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사실 오세훈 후보가 뒤로 가면 갈수록 과거에 서울시장에 당선됐던 정치적 저력을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그런 평가의 전환이 있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꺾는 이변을 보여주게 된 것이 첫 번째로 오세훈 후보에게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게 된 결집 효과를 일으켰고 예. 이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가 된 다음에는 LH 사태가 터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보수 야권의 지지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경향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로 인한 소위 윤석열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마 오세훈 후보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요. 결집된 보수 야권 유권자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제3정당, 제3후보보다는 제1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을 해야 된다. 그런 의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의당이라는 다소 이 제3지대에 가까운 소속에 있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예. 제1야당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서 있는 오세훈 후보를 선택하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들이 계속해서 써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달 전까지만 해도 조건부 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후보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잘 짚어봤듯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됐고 결국 단일화가 이뤄졌고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야권의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로 결정된 직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서부터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후보 확정을 지난 3월 4일에 하지 않았어요. 결국 가서 우리 당의 힘이 기반이 돼가지고서 오세훈 후보로 다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이란 말을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썼는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오세훈 후보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정권 심판이라는 단어를 한 5번 정도 썼더라고요. 그만큼 본인이 제1야당의 후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여러 원동력 중에 중도 확장 전략 본인이 셀프 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좀 우스갯소리로 만들고 좀 희화시키면서 SNS를 통해서 뭔가 오세훈 후보가 발판을 디뎠다라는 평가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거라는 게 참 엄숙해서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번 이제 원전 관련된 북한 문서와 관련해서 그게 산업자원부 공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V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버전 1이라는 뜻인데 이걸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VIP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그때 굉장히 웃음을 샀습니다. 아니 저 시장하는 사람이 저게 버전인지 VIP인지 그것도 모르냐 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창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오히려 이걸 웃음의 소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인터넷이나 뭐 SNS 이런 거 할 때마다 본인이 스스로 막 이렇게 지을 정도로 예. 나 이거 이거 모르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자신의 실수를 웃음의 소재, 재미있는 소재거리로 삼으로 해서 젊은 층들이 저 아저씨 꼰대가 아니고 재미있는 사람이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게 하고 오히려 그게 친근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함께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에서 보면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러 화력들이 많습니다. 뭐 김근식 전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 위원장이라든지 또 이준석 전 최고라든지 이 화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즉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 이태규 사무총장 이외에는 보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대포를 10개 갖고 싸운다면 저쪽에는 소총 갖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 코로나 국면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유세하고 이렇게 뭐 활동하지 없습니다. 즉 이 어떤 방송이나 SNS 공간을 통해서 화력 싸움인데 그 화력 싸움에서 일단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제대로 이 안철수 후보 쪽 편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반면에 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저 이야기를 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툭툭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세를 장악하다 보니까 아주 경쟁이 안 된 거죠. 또 하나는 이번 시장이 임기 1년짜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다음 내년에도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1년 정도를 할 거면 예전에 익숙했던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냥 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자. 이런 또 이제 여론들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10년 전에 2번이나 서울시장 했던 경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거라는 게 자기의 약점을 장점화시키는 거. 예.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결국은 2차례에 걸친 경쟁에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세훈 후보의 승리는 상식이었고 내 기여의 90%는 다 했다. 아직 뭐 10%는 남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텐데 배 소장님. 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정말 뭐 안철수 후보도 분명히 SNS나 중도층 공략에 많이 힘을 쏟았을 텐데 그럼에도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겼다. 어떤 원동력을 또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미디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내 최종 경선에서는 나경원 후보와 맞붙었고 그리고 단일화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맞붙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본선을 하기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20대, 30대 표심을 잡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또 비호감이 결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20대, 30대의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또 커요. 20대는. 또 30대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영끌해서 아파트 샀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이 혼돈을 빚으면서 영혼까지 틀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미디어 매체를 잘 알고 있는 이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팟캐스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듣거든요. 예. 차 안에서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팟캐스트에 적극적으로 출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다. 또 젊은 세대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부분. 또 엑소라고 하는 그런 보이그룹이 있거든요. 예. 유명한. 그런데 엑소의 흉내도 내면서 예. 따라하면서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20대나 30대의 경우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내 최종 경선이나 단일화 때는 20대, 30대로부터 더 많은 또 마음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 저희가요 과거 오세훈 후보의 재입당 모습을 화면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일어나서 큰 절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당하는 시점이니만큼 다시 한번 사죄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휴대폰인가 했더니 제 거네요. 예. 박성현 부대변인 결국 뭐 오세훈 후보가 최종 그러니까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되든 안 되든 일단 야권에서는 차기 대권 잠룡으로서의 디딤발은 좀 내디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번 단일화 결과가 과연 오세훈의 승리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뭐 민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뭐 어떻게 승리라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꾀의 승리다. 그리고 연이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패착. 그것으로서 이제 아주 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된 오세훈 후보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죠. 초기에 이제 단일화 이슈를 내걸고 제3지대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제 단일화 깃발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주자들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봤던 것이고요. 이제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모든 걸 다 걸고 원샷 경선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을 치고 들어가서 승부를 봤으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련한 어떤 김종인 후보가 끝까지 이제 그 단일화 시기를 늦추고 단계적 경선을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아까 우리 그 배 소장님도 뭐 적합도와 그 경쟁력을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선거가 좀 시간이 있고 이제 단일화를 이제 누구로 할 것인가를 이제 좀 차분하게 고민할 때는 그게 의미가 있는데 예. 선거가 막상 다가오고 그 거대 그 정당 양당 정당 사이에 어떤 안철수 후보의 제3지대를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 거대 정당이 선거가 다가왔을 때 그때 적합도와 경쟁력 이야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런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오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제 뭐 뒤통수를 맞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그 오세훈 후보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본인의 실수를 희화화하면서 이제 대중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대중에게 노출되지 않았을 때 어떤 본인을 좀 신비롭게 볼 수 있는 예. 이런 또 뭐 잘생긴 외모라든지 뭐 이런 것에 의존해서 하던 정치가 노출됐을 때 자기가 어떤 실수를 어떻게 감당할까 처음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던 뭐 이런 모습이라든지 특히 이제 당장 있는 그 본선에서 주로 문제가 될 자기 재산의 어떤 그 스스로 이제 셀프 특혜를 주는 내곡동 땅 이런 말씀하시죠. 내곡동 땅을 그 임대주택 지구로 지정하는 이런 과정의 어떤 그 의혹들을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서 이것이 과연 미래 서울시를 책임질 만한 어떤 정치인의 어떤 소양이 되느냐. 이런 그 강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더 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내곡동 땅 의혹은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보기를 하고요. 자, 안철수 후보 이 경선 결과, 여론조사 결과 발표 4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칙 있게 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국민의당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늘 신세만 져서 송구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야권 승리 위해 힘을 보태겠다. 4시간 뒤에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근데 잠깐 인물 안철수에 좀 집중을 해보면 한번 오늘 보도를 살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 경력 10년 동안 단일화 이슈에 자이든 타이든 한 6번 정도 같이 단일화 이슈에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역시나 많은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은 단일화는 과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일 겁니다. 그때도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에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양보로 이루어졌고요. 하지만 대선 본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재인 당시 후보가 패배하면서 그 단일화의 결과가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때 인상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그 당시엔 사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와준 건 아니지 않느냐는 원성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이 기자회견에 임하는 태도가 당당했습니다.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 같지 않았고요. 오세훈 후보를 향해 축하의 메시지를 건네는 것 역시나 무척 자연스러워 보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말할 때 단일화까지의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단일화 이후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가 아름다운 단일화를 판가름 짓는 기준이라고 보는데 이 기자회견 태도로 미루어 보아 아마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 앞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해놓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안철수 후보가 뒷짐을 지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느 때보다 본인의 선거라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공로들이 역할을 내서 만약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재보궐 이후에 보수 야권 정계 개편이 있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계 개편의 과정에서 또는 내년으로 다가온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아름다운 단일화 이후에 정치인 안철수의 가치가 보수 야권의 파일을 더 늘리는데 중요한 어떤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함직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일화 때는 항상 안철수 후보가 끝이 좋지 못했는데 이번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단일화가 됐고 그럼 단일화를 했으니까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좀 가져와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안철수 후보가 그럼 선대위원장도 하긴 하는 겁니까? 뭐 일단 본인이 이제 선대위원장 한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저는 도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뭐 일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년에 뭐 대선도 있고 또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또 후년에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앞으로 있을 선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번에 왜 패했는지에 대한 패인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로를 하는 게 필요할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2012년도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선거 당일날 그냥 배낭 메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보면 본인이 항상 어떤 결정적 순간에 모든 걸 혼자 결정한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예. 또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문제. 이번에도 토론 때도 그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느냐? 사실 이번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오세훈 후보 주변에 있었던 인물 보면 다 예전에 자기 주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인물들이 지금 오세훈 후보 측 옆에 가서 자기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또 본인을 편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호랑이 주변에서만 그냥 계속 맴돌다가 끝내 결단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등장한 게 뭡니까? 결국 본인이 뭐 단일 후보가 되면 그 다음 입당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로는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노련한 김종인 위원장의 지략을 견뎌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더라도 누구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구의 지략을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계속 이게 안주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뭐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문제까지 이 보수 유튜버 가서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도 결국은 패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정말 왜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없는가? 왜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왜 결정을 미루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걸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의 정책 선택에서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번 선거를 돕고 정말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할 때 앞으로 정책 활로가 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이제 화면에 잠깐 나갈 텐데 안철수 후보 말고도 서울시장 후보의 출사표를 던졌었던 뭐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정권 교체 향한 도전의 신호탄이 오늘 울렸다라고 했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일단 지금까지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오세훈 후보에게 다 힘을 좀 보태줄 것 같은 분위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쉽지 않은 기회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권,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큰 이유를 어찌 보면 이게 발광체 스스로 만들어낸 이 기회일까? 그렇기보다는 LH 사태 여파로 얻게 된 정치적 반사이익 또 반사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내 공감대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우선적으로 이제 정치 명분이죠. 이런 정권 심판의 기회가 왔을 때 나도 너도 덩달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성 이구동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이게 대선 전초전이에요. 미니 대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 보궐선거. 그렇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는 자기의 공간, 정치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나경원 전 대표도 그렇고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한마디를 함으로써 나도 기여를 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대선 과정 또 자기의 정치적 공간, 입지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겠죠. 서울시장 야권의 단일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제, 그러면 누가 맞대결을 펼치고 어떤
선거운동 시작되는지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